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이론적 기초, 그래서 사회 변화와 보육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뭐 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브롬펜브레너가 이야기한 생태체계학적 이론, 뭐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죠. 프로이트, 에릭슨, 자, 이런 이론적 배경 외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줌이나 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것도 역시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 때문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맞고 있는 다양한 위기들 때문인 거죠. 바로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다 같이 모여서 수업하는 것조차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어서 지금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이렇게 음성과 화면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에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 또 어떤 위기들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맞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나 뭐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부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또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왔고,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많은 직업이 없어진대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들어보셨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되게 유용하다 또는 괜찮은 직업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직업군 자체가 사라지고 그것을 누가 대체하느냐? AI를 지닌 인공지능이 바로 대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보육을 해야 되는 우리의 이 직업군 또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떠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대의 주요 사회 변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또 뇌과학 발달, 또 뇌과학 융합 뭐 등등이라는 것, 그리고 저출산과 가족의 변화,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참여, 그리고 세계화, 또 전통문화, 지역사회의 특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들을 중심으로 이 변화들이 도대체 보육과정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진행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업들보다는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었지. 우리에게는 지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무엇을 좀 더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다 편하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과 생활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고 하는지 그 흐름은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파도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주제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선택이 되었고 전 세계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산업혁명, 이것은 18세기에 기계 생산 때문에 이루어졌고요. 또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지면서 또 그것으로부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부터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또 20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이라고 한 부분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산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21세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기술력이
그것이 로봇에 의해서 실세계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개발해내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빅데이터 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을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다보스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초등학생의 60%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5년 내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예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측들 또는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과연 내 일자리는 괜찮을 것인가? 안전할 것인가? 내 아이는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다 더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역량을 키워 주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은 지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방법들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핀란드에서 새로 도입한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1년에 몇 주 동안은 단일 과목 수업이 아니라 학제 간 주제에 중점을 둔 현장 기반 학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프로젝트 수업처럼 주제 하나를 두고 그게 사회도 될 수 있고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주제 중심 현장 기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됐다라는 거고 3과목 이상의 교사가 융합 과목 하나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과목 수학 딱 과학 딱, 사회 딱, 국어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제 간에 융합이 되어야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유조선이 좌초돼서 유출된 기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한대요. 이때 학생들은 먼저 역사교사와 함께 이전의 다양한 사례들, 이와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찾아서 대책을 살펴봅니다. 다음에 화학 선생님과 어떤 화학약품을 써야 하는지를 실제 실험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수학 선생님과 화학약품 비율을 조절했을 때 변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대책이 가장 효율적이었나, 계절별 차이는 무엇인가 등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은 각각의 문제를 그냥 A는 B, 1 더하기 2는 3, 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 그리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인공지능의 그 대체 정도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미래의 사회를 살아갈 영유아들을 우리가 어떤 인재로 보육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고 또 아동 또는 유아 스스로 학습 능력을 갖춘 인재가 양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보육 과정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보육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우선 지금까지의 보육 방법에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 과정의 계획과 실행에서 중요한 거 아까 학제 간의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는 예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그 융합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과 변화. 우리 지금은 놀이 시간이에요. 놀이만 하고
지금은 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숫자만 1 더하기 2는 3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하거나 반복하는 교습 방법에서 탈피하여서 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시대적 변화에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대적 흐름을 잘 읽어서 영유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사의 노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시대에 적합한 우리가 인재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인가, 또 그것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보육 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죠? 스파 브랜드인데 그 전 세계적인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라의 창업자인 아만시오 오르테 회장이 창의력으로 자신의 옷을 창작하는 디자이너보다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람들의 패션 스타일을 파악하고 패션을 제안하는 사원을 더 유능하게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욕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교사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교사가 능력이 있는 교사, 필요한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보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수업 시간 그 유조선에 관한 이야기 한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수업 시간 보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은 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 영유아의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사 발달에 다 도와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교과 영역을 통합하고 통합적 경험으로 연결시켜서 한 가지 주제나 개념을 다양하고 유용하게 경험시키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 사회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것이 결국 보육과정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이 수업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육과정을 계획할 때, 또 보육과정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행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융합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으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고, 또 시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착안하여서 그것의 시대 흐름을 잘 읽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지원해주는 교사의 노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보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어떤 단계적, 그리고 이것이 딱딱딱 과목마다 끊어져 있는 것들, 발달마다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연계되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노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 해결력,
두 번째, 융합적인 사고라고 두 가지를 대답할 수 있으면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보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융합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교사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보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이 단계별로 딱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달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한다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